제4장 헥셔 올인의 무형모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절에서는 폐쇄 경계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2절에서는 헥셔 올인의 정리 그리고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3절에서는 오포곡선을 이용해서 국제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 4절에서는 헥셔 올인 이론에 대한 실증 분석, 경험 분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량곡선은 생산함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신고전파 생산함수는 이런 형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고전파 생산함수에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이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 투입량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웃풋이 증가해 가긴 하지만 그 증가분 자체가 점점 감소해 간다 하는 것이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신고전파 생산함수 등량곡선은 여기에 노동, 여기에 자본 이렇게 적고 나면 모양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이런 형태가 그려지고 이걸 우리가 등량곡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등량곡선이라는 것은 양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든 등량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생산량이 같다. 그래서 등량곡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한계 기술적 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흔히 MRTS LK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TS LK의 정의는 마이너스 델타 L 델타 K.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등량곡선상에서 이렇게 지금 등량곡선이 있는데 MRTS LK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등량곡선도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이 기울기는 델타 L, 델타 K가 되겠고 이 기울기가 항상 음이기 때문에 이걸 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정의, 데피니션에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정의는 MPK분의 MPL.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 거는 이 생산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 자, 이 생산함수를 제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DQ는 여기가 지금 F가 빠져 있네요. F 펑션이라는 뜻이 빠져 있는데 FLDL 플러스 FK D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L은 이것은 L에 대한 미분값이니까 노동이 증가할 때 아웃풋이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되겠고 이것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고 등량곡선상에서는 양이 같으니까 산출량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 선상에서는. 그래서 이걸 DL, DK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DL, DK 이 식을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MPK, MPL 이렇게 이 한계 기술적 대체율이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 기술적 대체율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로 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비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곡선은 말 그대로 비용이 같은 곡선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코스트가 같은 곡선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C를 총 비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W 곱하기 L이 노동 투입 비용, R 곱하기 K가 자본 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비용인데 이걸 K는 이꼴로 다시 풀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걸 L, K 평면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쪽이 KY축이 되겠고 이게 LE 되겠고 이게 기울기가 되니까 이 등비곡선의 기울기는 웨이지 렌탈 레이시오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절편이 되겠습니다. 이 C가 절편이 되겠고 그래서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등비곡선이 밖으로 또 C가 총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등비곡선이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 등비곡선은 이 선상의 이 A점이든 E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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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비용이 같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고용하든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고용하든 총 비용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C를 가지고 최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등량곡선, 그러니까 등량곡선이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유연하니까 이 유연한 등량곡선은 같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자본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L, K니까 이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노동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되겠고 이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자본을 많이 사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본을 적게 쓰고 대신 노동을 많이 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는 생산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산 방법을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 최소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용 최소화 조건은 등량 곡선하고 등비 곡선이 못하네요. 등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량 곡선의 기울기는 웨이지 렌탈 레이셔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등비곡선의 기울기죠.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적 대체율, 다시 말해서 MRTS LK니까 이 두 선이 접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와 웨이지 렌탈 레이셔하고 MRTS LK가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림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X1, X2 이게 등량곡선이 되겠고 이 CC 이 직선이 등비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비곡선상은 어떤 점이든 비용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B점하고 A점은 사용하는 비용이 같아요.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결합을 하든 노동과 자본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든 총 비용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B에서 결합을 하면 생산량이 X2가 되고 A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생산량이 X1이 되니까 A에서 결합을 했을 때 생산이 극대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점의 결합 방법을 우리는 비용 최소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A점의 조건을 봤더니 이 등비서 곡선의 기울기하고 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접하더라.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기울기가 MRTS LK, 이것의 기울기가 웨이지 렌탈 레이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웨이지 렌탈 레이쇼하고 MRTSLK가 일치할 때 항상 기업들은 여기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 결합 비율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비용 최소 조건을 가지고 요소 가격이 변하게 되면 요소 지배학도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지배학도 팩터 인텐시티는 재화 생산에 사용된 생산 요소 결합 비율, 다시 말해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본 지배학도 또는 노동 지배학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에서 A점에서 요소 지배학도는 A점과 원점 O로 있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소 지배학도는 자, A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고, 이 A에서 생산하는 결합 비율은 뭔고는 노동을 이만큼 쓰고 자본을 이만큼 쓴다는 뜻이 되겠고, 이 결합 비율이 이 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최적적인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되겠다. 그래서 그림 4.2를 보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것은 임금과 임대료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 임대료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는 생산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최적적인 생산 방법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는 이 A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웨이지 렌탈 레이쇼하고 MRTS LK가 접하는 A점에서 비용 최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등비곡선 기울기가 경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접하는 점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는 이 B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더니 생산 방법이 이 OR에서 OV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은 뭘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노동보다는 자본의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늘린다. 다시 말해서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자본의 사용량을 더 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사용량을, 이것이 XJ니까 KXLX 이렇게 쓰면 자본의 결합 비율을 더 늘리게 된다. 그리고 1차 동차의 신고전파 생산함수 특성은 뭔고는 생산량이 X1이 되든 생산량이 X2가 되든 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여기인 경우에는 결합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합 비율이 똑같죠. 같은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생산량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더 많이 하든 항상 결합 비율은 이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웨이지 렌탈 레이쇼가 불변이면, 이것이 불변이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관계없이란 말은 생산량이 많든 적든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특성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핵쇼린 정리와 관련된 유사 정리들을 정리할 때 이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생산함수에서는 임금 임대료 비율과 자본 노동의 비율, 결합 비율이죠.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그림 4.2에서 A점과 A'점에서 생산량은 서로 다르지만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노동 결합 비율도 같아진다. 마찬가지로 B와 B'점에서도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기 때문에 자본 노동 비율이 서로 같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생산 결합 비율이 이 선상에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은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요소 결합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재화의 생산 방법이 다른 재화의 생산 방법보다 자본 집약적이거나 혹은 노동 집약적인 경우 우리는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류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산업이 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이 항상 더 자본 집약적이다. 그러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자동차 산업은 더 자본 집약적이다 하는 게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X제의 생산 방법은 이거고 Y제의 생산 방법은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임금 임대료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 경사에서 이 경사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생산 방법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임금 임대료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생산 방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Y제는 여기서 X제는 여기서 생산을 하니까 Y제가 X제보다는 자본 집약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강한 요소 집약도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는 것은 뭐냐? 요소 집약도 역전. 이것은 만일 임금 임대료 비율이 변하게 되면 재화 간 요소 집약도 순위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의류,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이 쌀 때는 이게 노동 집약적이다가 예를 들어서요. 임금이 비싸지니까 자동차가 노동 집약적이 되더라.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좀 복잡하죠? 이 까만 선이 X제의 등량 곡선이 되겠고 파란 선이 Y제의 등량 곡선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임금이 낮을 때는 어떤 것이 노동 집약적인 거는 X는 여기서 Y는 여기서 생산되잖아요. 비용 최소화가. X제가 노동 집약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올라갔더니 비용 최소화가 Y제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X제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더 노동 집약적인 거는 이 Y제가 더 노동 집약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낮을 때는 X제가 노동 집약적, 임금이 높아지니까 Y제가 노동 집약적. 자, 이런 경우를 요소 집약도 역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 그러면은 이런 요소 집약 역전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굴곡이 다르죠. X제는 이렇게 완만한 등량곡선인데 Y제는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더, 더, 더 구분 이런 등량곡선인 거죠. 그래서 그 생산함수 탄력성 MRTS LK 그 탄력성이 크게 달라질 때 이런 요소 집약도 역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두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생산함수 등량 곡선에서 어떻게 그려질까는 것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은 그 경제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피션트하게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내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원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원을 완전히 사용했지만 비효율적일 때, 비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채택했을 때 그것이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4.5는 노동과 자본의 둘인 생산 가능 곡선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신고전파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했거나 또는 자원을 남겼거나 다 이용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이 내부에서 생산이 되고 여기 외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 전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그래서 MRT라고 씁니다. MRT XY는 XJ와 YJ의 어떤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XJ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방금 봤듯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MRT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경사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XJ의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다, 체증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X의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한계 전환율이 체증한다. 즉 기회비용이 체증한다고 봐야 되겠다. 반면에 뭐 이런 것은 있기가 어렵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오목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하다 그러면은 MRT 한계 전환율이 점점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XJ 기회비용이 체감 점점 적어진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잖아요.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어떻습니까? 불변. MRT가 불변이니까 기회비용도 불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계 전환율이라고 하고 이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한계 전환율이 체증한다. 이 한계 전환율이 다시 말해서 뭐하고 같다고요?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쇄경제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경제의 자원을 모두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극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A점에서 생산을 하든 B점에서 생산하든 다 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점에서 생산했을 때 후생 수준은 W1인데 B점에서 생산했을 때 후생 수준은 W2죠. 그러니까 A점에서 생산했을 때 후생 수준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A점의 조건이 무엇인 거는 A점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TXY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XY가 일치하는 점에서 후생 수준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것을 폐쇄경제의 균형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생 극대화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A점에서 하나 선을 그으면 이게 P라고 우리가 적어져 있는데 이 P가 XJ의 상대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PX 나누기 PY 우리가 XJ의 상대 가격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XJ의 상대 가격과 MRT와 MRS가 일치할 때 여기에서 폐쇄 경제의 균형
다시 말해서 그 경제의 최적적인 생산점, 후생 극대화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림 469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A점에서 이 국가의 후생 수준이 극대화가 된다. 이때 균형 상대 가격은 접선의 기울기인 P이다. 이 P는 Y제로 평가한 X제의 상대 가격이다. 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에는 수요 조건에 따라 균형 상대 가격이 달라진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였다고 보면 여기에서 접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최적적인 생산점이 결정될 것이고 만약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였다면 이런 데서 접하게 될 테니까 그 경제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회 무차별 곡선 수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의 폐쇄 경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죠. 그러니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이런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수요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X제를 선호하는 형태로 변하면 X제의 상대 가격이 높아지고 Y제를 선호하는 형태로 변하면 Y제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다. 앞에서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요 조건이 상대 가격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상대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